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이곳은 일산 킨텍스인데요,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대차 부스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소차 관련된 완성차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미래 자동차를 두고 전기차냐 수소차냐 굉장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도 있고 수소차가 대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용차만은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쁜 트럭 상용차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물론 이 차는 현대차가 2019년에 선보였던 수소 트럭 넵튠입니다. 컨셉트카예요. 양산차는 아닙니다. 이 차를 1년 만에 한국에서 보게 됐는데 저는 매우 감동스럽습니다. 이렇게 매끈한 디자인의 상용차를 우리나라, 그것도 현대차에서 만들어내다니, 그런 시대가 왔다니 좀 감개무량한데요.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 중에서도 수소를 쓴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 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H2라고 해서 수소 충전을 하는 포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콘셉트카이기 때문에 열리진 않지만, 뭐 버튼을 누르면 찡해서 열리든 아니면 이렇게 샥 이렇게 공간이 생기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도어락 같은 느낌의 세로로 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충전 상태와 충전 남은 시간들을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충전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하이드로겐 파워드라고 해서 이제 수소 연료 탱크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동그라미 하나가 수소 연료통 하나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딱 보자마자 수소 연료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쪽에서 봤더니 3개의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총 7개의 수소 탱크가 들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그리고 충전이 빠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옥시겐 제너레이터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연료준지 스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소차의 원리는 이 수소 탱크에 있는 수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을 해서 발전을 해서 연료존지 스택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해서 모터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주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넥소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 SUV이기 때문에 이런 연료전지 스택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차는 상용차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연료전지 스택이 2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지금은 현재 700기압으로 700바로 그 압축 수소를 넣고 있는데, 앞으로 820바까지 압축 기술이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수소 연료통에 더 많은 수소가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수소차의 주행거리는 더 길어질 게 분명하고요. 수소 압축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소 상용차의 주행 가는 거리는 훨씬 더 늘어나서 사용성이 더 그만큼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런 상용차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킹 시스템이 들어 있고요. 긴 드라이브 샤프트와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어져 있어서 각 바퀴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 미국에서 공개됐을 때는 지금은 앞부분만 있잖아요. 뒤에 연결된 부분까지 딱 굉장히 긴 차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뒷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현대 상용 선행 디자인 팀에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맡고 있는 김재규 책임이라고 합니다. 김재규 책임 연구원 분이신가요? 책임 연구원님께서 직접 이 차 넵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실물로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매끈한 차가 나올 수 있었죠? 저희 넵튠은 1930년대 증기 기관차에서 영감을 받아서 현대적으로 볼드하고 아이코닉하게 재해석한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유선형으로 매끈하게 이어지는 라인이 그동안 트럭에서는 좀 이렇게 상용차에서는 쉽게 시도하지 않은 방법인데, 이런 디자인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승용차와 다르게 어떤 스타일링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운전자의 편의성, 그리고 공기역학적인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오히려 이렇게
매끈한 디자인이 효율을 위해서 만든 그런 디자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콘셉트카긴 하지만 굉장히 특이합니다. 딱 윗부분에 있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부분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모드에 따라서 이 디지털 그래픽이 변화가 되는 요 그래픽은 현재 이 차가 대기 중이라는 것을 있다.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 다음에는 충전할 때 모드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차에 다가올 때 또 웰커밍 하는 기능, 그리고 이 차가 마지막으로 주행할 때는 주행을 알리는 어떤 디지털 그래픽을 외부에 노출시켜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멋부린 티가 나는 게 우리 안에 이렇게 LED를 넣어서 뭔가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그냥 LED 자체로도 그냥 투영시켰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이거 양산도 기대해도 됩니까? 이런 상태로? 수소차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내연기관차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은 공기의 쿨링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위쪽에서도 어떤 그런 공기가 흡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램프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모듈들이 따로따로 빛을 발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우리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컨셉에서 보실 수 있는 키네틱 큐브 디자인이라고 불리는데요. 기존의 램프들하고 다르게 각각의 하나의 유니트가 서로 움직이면서 다양하게 어떤 형태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컨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빛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모형까지도 형상화하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방향제 시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몇 개까지 넣을까? 어디까지 넣을까? 이런 고민도 혹시 하셨나요? 지금 아무튼 양산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턴 시그널 램프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각적인 비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밑에 있는 하단부도 그릴이잖아요. 그릴이 특이한데 이건 콘셉트카여서 막혀 있는 건가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쪽 하단부는 막혀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실차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모두 쿨링을 역할을 할 수 있는 홀로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게 이게 뭔가 요즘에 그릴 셔터 기능처럼 필요할 때는 열고 닫히는 기능이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앞부분뿐만이 아니라 측면에도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측면도 뭔가 이 그릴 디자인을 유지를 했어요. 뒤쪽도.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수소차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스택에서 열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은 쿨링 에어류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쿨링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단부에 있는 부분들은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드 스텝입니다. 그래서 스텝이 만약에 이제는 그 운전자가 차량에 접근하게 되면 이 스텝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컨셉이 되겠는데요. 이게 문을 열면 나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국내에서 볼 수 있는 트럭들은 이 사이드 쪽에서 문을 열고 사다리 타입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사다리 타입보다는 이렇게 계단 타입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운전자가 훨씬 더 올라가는 데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 타입은 어쨌든 뭘 잡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단 타입이니까 이렇게 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라인을 보다 보니까 저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저게 사이드미러 역할을 하는 건가요, 혹시? 많은 트럭들이 기존의 아웃사이드 미러 타입보다는 저렇게 CMS 타입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트럭이 나중에는 오토노머스 무인으로 움직이게 될 경우에 저런 것들 미러 안쪽에서 라이다 센서가 작동을 하면서 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첨가를 해서 디자인과 기능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휠도 되게 특이한 느낌인데요. 제가 영상을 봤더니 이게 뭔가 착 펼쳐졌다 접혀졌다는 그런 영상을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휠은 어떤 그 공력을 위해서 주행 시에는 자동으로 닫혔다가 어떤 일정 속도가 되면 다시 열리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열을 식힌다든지 하는 그런 공력 위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휠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콘셉트카로 봤을 때 이게 그 머리 부분이 너무 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이 이제 연료 탱크가 수소 네, 탱크가 맞습니다. 들어가는 예. 부분인 거죠? 예. 이 부분에 이렇게 원을 좀 이렇게 딱 붙여 놓은 것도 이 수소 탱크 위치를 좀 설명해 주는 건가요? 사실 위치하고 요 원이 가지고 있는 크기나 개수는 예. 실제하고는 좀 다르긴 좀 합니다. 달라요. 예, 하지만 예. 이 뒷부분에 수소 탱크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예, 예. 소비자한테 좀 알려주기 위한 예. 어떤 그 은유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딱 이 위치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 4개랑 여기 3개랑 해서 7개가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유추를 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리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디자인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부분하고 좀 되게 공통적으로 이런 픽셀형 네. 이런 테일 램프와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맞나요? 예. 앞에서 보셨던 헤드램프의 그 키네틱 큐브 디자인과 네. 리어 콤비램프에서에도 동일한 컨셉으로 전체적으로 앞뒤 범퍼 그리고 사이드까지 같은 동일한 컨셉으로 일체형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엔진이 사라지게 되면서 네.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 네. 이 플로어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기존의 트럭들은 인테리어 스페이스에서 어떤 터널이 있어서 운전자들이 안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웠는데 네. 수소 스택이 밑으로 가고 엔진이 없어지면서 플랫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운전자의 거주성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요. 예. 훨씬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사용자는 스타일링적인 관점보다는 네. 법규적인 그런 것들에 네. 대한 제약이 많습니다. 지금 이 트랙터는 미국 시장에 특화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네. 중량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 도로를 달릴 때 브릿지 포뮬라라고 하는 네. 법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보다는 훨씬 더 긴 전장을 가지게 네. 되는 재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반대로 유럽은 도로가 작고 네. 좁기 때문에 최소 회전 반경에 네. 대한 법규가 12.5m라고 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네. 미국 트럭은 진짜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앞에 되게 길잖아요. 엔진도 엄청 큰 거 쓰고. 근데 유럽 트럭은 앞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있는데 한 대를 만들어서 한 대를 우리가 만들어서? 글로벌 트럭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원과 예, 예. 패키지 그리고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예, 예.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양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딱히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멀지 않은 미래에 네. 넵튠을 베이스로 한 수소 연료전지 트럭이 도로를 달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좀 이 컨셉트카랑 최대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넵튠 익스테리어 디자인의 책임 연구원이신 김재규 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의 상용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는 승용차보다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물류 운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차만 운전자가 있는 거예요. 앞차만 운전자가 있고 뒤트럭들은 이제 앞차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커브를 돌면은 그 차를 따라서 커브를 돌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차를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고 저희가 생각하는 최종 단계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 그런 차가 이 넵튠이고요. 오늘 아쉽게 못 본 실내에는 이 자율주행 시대에 맞춘 넉넉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나중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여기 킨텍스 들어오려고 하면 이 비닐 장갑을 꼭 껴야 되고 그래도 여기에 꽤 볼만한 전시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수소 연료 전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존이고요. 이쪽에 보면 이 수소 연료 전지 스택입니다. 이 연료 전지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외부 전력 공급용으로 쓰이는 그런 연료전지 스택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연료전지 스택이 2개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160kW급이지만 이 차에는 190kW급 거의 한 30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는 넥소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수소 충전소 이제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딱 이거였죠. 가운데 커다란 건물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어반 에어 모빌리티 UAM이라고 해서 이착륙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에 이제 버스 같은 게 킹을 하고 저기서 충전도 하고 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저 차를 타고 이제 각각의 목적지로 흩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반과 서버반을 이제 완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저 UAM을 타고 이제 도시로 오면은 도시에서 이제 수소 버스를 타고 이제 도심으로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초에 CES에서 공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구조물이 공개된 것은 선보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 출장 갔을 때도 도요타 마을이라고 해서 수소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마을을 본 적이 있었는데 현대차도 이렇게 수소화 사회를 예상하는 것 같은 허브를 만든 모습을 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장 눈앞에서는 전기차가 좀 더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의 흐름이나 에너지의 미래를 봤을 때는 수소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전기차와 수소차가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미래에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가 만든 수소 연료 전지 상용차 넵튠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현대차,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열심히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에서 저는 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이 차가 양산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이런 콘셉트카의 멋진 모습과 첨단 기술들 그리고 그런 사양들이 모조리 들어간 굉장히 멋있는 상용차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